지역 로컬 잡지 기자로 있던 S씨는 여름 특집으로 지역에 있는 무언가를 보았다, 뭔가가 나온다는 말이 들리는 곳을 소개하는 호러 기획을 짰다. 귀신 목격 장소나 자살의 명소 등을 실제로 취재하여 기사화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S씨는 어느 거리에 있는 한 아파트를 방문했다. 감사합니다. 전화드렸던 S입니다. 이건 명함입니다. S씨는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던 40대 정도의 남자와 악수하며 명함을 건넸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하면 되죠? 아닙니다. MC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취재 허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지금은 아무도 안 살고 있죠? 네. 소문이 너무 지독해서 방 6개가 몽땅 비어 있어요. 오랜 세월을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요. 다음 달에도 이 아파트는 손에서 놓을 생각입니다. 경영난이 심각하니까요. 그럼 취재비는 언제 주나요? 이번 주 안에 송금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S가 그렇게 말하자 MC는 안심됐는지 찌푸린 미간이 조금 풀리고 S씨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인 후 그 자리를 떠났다. S씨는 그런 글을 보내고 MC 소유의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지은 지 12년, 철근 구조의 3층짜리 아파트다. 외관도 유난히 평범해서 어디에나 있을 법한 건물. 낡았다는 인상도 없고 오히려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지역 정보에 의하면 이곳은 시내 제1의 자살 명소로 소문이 자자하다. 실제로 여기에서 투신 사건이 많았고 사망자도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사망자는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은 골절이나 중상자가 많다. 결국 죽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라고 S씨는 아파트를 보고 한 번에 이해가 갔다. 3층이라는 높이는 실로 어정쩡한 것이다. 떨어지는 곳에 따라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죽고 싶다는 사람이 이곳을 고른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믿기는 힘들었다. S씨는 갸웃거리면서도 일단 외관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어느 정도 촬영을 마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취재를 시작하고 나니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여기에는 담력시험을 하러 오는 근처의 불량배들도 많이 출몰한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이 주변을 자주 순찰하고 있었고 자살방지 편말 등이 이 근처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소문의 신빙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수수께끼가 남는다. 이대로는 결말이 나질 않겠다는 생각에 S씨는 그날 밤에 귀가를 포기하고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아침까지 취재를 계속하기로 했다. 지나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가리키며 뭔가 서로 소곤거리며 지나친다. 역시 소문은 무성한 것 같았다. 2시간마다 경찰차가 아파트 앞을 천천히 지나간다. S씨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고 담배 한 대 피우며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특히 이렇다 할 변화도 없이 시간만이 흘러갔다. 이래선 허탕이겠네. S씨가 꽁초를 빈 캔에 비벼끄며 멍하니 있을 때였다. 아파트 1층에 불이 들어왔다. 누군가 1층 스위치를 눌렀을 것이다. 자세히 보니 여자 같은 사람 그림자가 있었다. 관계자인가? 어쩌면 MC 부인일지도 모르겠다. 일단 인사라도 하고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볼까 생각한 S씨는 급히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달려갔다. 하지만 1층에 도착해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다. 의아해진 S씨는 위를 올려다본다. 위쪽인가? S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계단을 오르기로 한다. 2층, 3층. 아무도 없다. 시험삼아 양쪽에 있는 집들의 문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역시나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포기하고 2층으로 내려와 똑같이 해봤는데 역시 문은 열리지 않았다. 분명 누군가가 불을 켠 것은 맞다. 여자 그림자를 확실히 봤다. 누가 장난을 치는 건가? 갸웃거리며 S씨는 1층으로 내려간다. 그때였다. 1층 계단참에 줄무늬가 들어간 스웨터를 입은 여자가 서 있다. 스웨터는 여기저기가 터지고 구멍이 뚫려 있다. 머리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정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머리도 늘어져 있어 눈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얼굴 아래쪽은 유난히 수척하고 광대뼈가 드러나 있고 보라색 반점이 피부에 떠 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은 구더기였다. 하얀 구더기가 몇 마리 여자의 어깨와 배를 기어다니고 있다. 여자의 모습은 확실히 이상했다. 뭐지 이 여자? S씨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여자 옆을 지나치려고 했다. 그 순간 팟! 여자는 양손을 벌리고 귀를 막는 모습을 해왔다. 그리고 입을 벌리더니 지저분한 이빨을 딱딱거리는 큰 소리를 내며 위협해온다. 너무나 이상한 광경에 S씨는 멍하니 여자와 대치하는 상태가 된다. 그러자 에? 고깃덩어리가 땅바닥에 떨어진다. 검푸른 피웅덩이가 서서히 펼쳐진다. 그것은 손이었다. 여자가 펼친 양손 중 오른팔 손목이 툭 하고 떨어진 것이다. 마치 썩은 고깃덩어리가 떨어져 나온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보니 S씨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반대로 도망가고 있었다. 2층, 3층으로 달아나 계단참에서 발을 멈추고 아래층을 내려다본다. 비틀거리며 여자가 계단을 오르고 있다. 입꼬리가 찢어질 정도로 열려서 기분 나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 S씨는 패닉 상태에 빠져 주위를 둘러본다. 이젠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되나? 거기까지 생각하자 S씨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희미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서냐? 그래서 모두가 여기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던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듯 말하고 S씨는 아무 생각 없이 3층에서 뛰어내렸다. 하는 둔탁한 소리가 주택가의 밤하늘에 울려 퍼진다. 다음날 S씨는 한 병실에서 눈을 뜬다. 전신 여러 곳이 골절됐고 내장도 손상을 입어 긴급 수술 후 목숨을 건졌다. 결국 기획은 중대사고를 끝으로 없던 일로 되었고 S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 아파트는 철거되었다고 한다.